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다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어저께 제가 매수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최소한의 기간 조정 정도는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3% 떨어졌는데 이거 가격 조정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닥부터 2만 원짜리가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고작 3% 떨어졌다고? 그쵸? 이건 기간 조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22평을 지지하는 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7만 1,000원에서 7만 4,000원대 걸립니다. 이 고가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필요합니다. 고가에서 최소한의 매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 밸류에이션. 야, 너네 뭔데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꼭 나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 뭐 에비타를 봐야 된다, 뭐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를 버는지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보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실적 분기 한번 나오죠. 그쵸? 그리고 1분기 지났죠. 1분기 실적 보고 나서 올라온 겁니다. 실적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기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분기 지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1, 2, 3 빼고 4, 5, 6 이렇게 됐죠. 7월 달에 뭐 나와요? 2분기 실적 나옵니다. 아직까지 실적 확인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실적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근데 나중엔 상관이 있다.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근데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치면 20배, 30배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을 때. 근데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도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한미반도체. 더 큰 종목을 봐야 신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이닉스를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전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이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종목군들 다 똑같아요.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3년 초반에 뭐가 나왔죠? 7만 6천 원대. 그리고 AI, 뭐예요? 챗 GPT. 나오고 나서 미국 빅테크들의 엄청난 투자가 시작이 됐어요. 필요한 게 뭐가 됐어요? HBM.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전기 부족 사태가 미국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을 3배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난 4배 증가시킬 거야. 이래버렸죠. 이러면서 5월달, 6월달에 크게 상승 구간을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선행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SMR. 자, 그럼 SMR의 실적이 좋을까? 안 좋아요. 근데 주가 몇 배 올랐어요? 20배 이상.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한국 시장도 동일하게 간다고요. 하이닉스 보세요. 23년도에 7만 6천 원이죠. 그리고 23년 딱 여기 끝났을 때 12월 달 고가 얼마예요? 14만 원입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원리, 이것까지 이야기를 다 드릴 거예요. 이해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언제 고가 돌파합니다, 이것보다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됩니다. 바뀌었어요. 조정은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뭐 나옵니까? 7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4만 원까지. 근데 23년도에 하이닉스 실적은 내려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23년도에 7조 7천억 원, 대략 8조 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100%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지를 친 게 어디예요? 25만 원 정도 됩니다. 100% 올라가고 17만 원부터 대략 한 8만 원 정도 더 올랐으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온 거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진 건 언제예요? 24년도입니다. 24년도에 조정받고 쭉 횡보한 이후에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조정 구간이.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는 지금 사상 최고,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얼마나 빠졌어요? 20만 원부터 거의 한 얼마예요? 여기 이거 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의 실적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실적이 좋아야 주가 오르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지,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을 사야지,
이런 논리라면 이 종목 어떻게 잡아요?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 근데 아까 실적 보여드렸잖아요. 적자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3년도에 1조 4천억, 24년도에 1조, 25년도에 1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별도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돼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거의 이때는 너무 침체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23년도엔 어때요? 회복, 그리고 비슷한 수준.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별도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밥캣의 실적을 뺀 겁니다. 그럼 여기 연결로 봤을 때 이 실적은 뭐예요? 밥캣의 실적이 조 단위의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 얼마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쯤 되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고평가다. 그렇죠? 여기서 물림 몇 년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됐다고요. 그런 얘기들이 없어질 때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들이 없어질 때 뭐예요? 야 실적이 이제 너무 좋아. 이럴 때예요. 근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하루아침에 좋아져요? 아니죠. 이 짓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기간이 뭐 5년 10년 단위죠. 1년 2년 단위가 아닙니다. 5년 10년이 뭐야. 거의 뭐 7년에서 10년 단위일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구태여 이 구간에서 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잡았다 그래요? 혹시라도 시장이 처질까봐.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주식은요 절대로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구간과 버틸 수 없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딱 체크를 할게요. 선 잘 보시고요. 자 이전에는 상승만이 계속해서 왔죠. 여기서도 제가 사고 팔고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오잖아요.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한전기술, 현대건설 같이 매수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원전 쪽에 보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커진다고. 보유 물량 자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 못 샀습니다. 한전기술, 현대건설.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은 시세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필요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3.3% 떨어졌는데 한전기술 안 빠졌고요. 현대건설도 안 빠졌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단순한 이격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걸 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페이 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카카오를 매수를 하면서 어저께 매수한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했고요. 카카오 매수했고요. 카카오페이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매수했어요. 보세요. 카카오 0.8% 하락, 카카오페이 3.6% 상승. 그쵸? 왜 이렇게 샀을까요? 카카오가 시세를 내야 카카오페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시세를 낼 때 카카오페이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카카오뱅크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보다 상승폭이 떨어집니다. 보통 카카오 간다. 적게 올라간 거 뭐 있지? 더 싸 보이는 거 이거 사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카카오 메인 그리고 카카오페이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붙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3만 원대에서 얼마예요? 7만 원대까지 몇 프로 올랐어요? 100%.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때요?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상승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단지 오늘 뿐이지만 구조가 이렇다는 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함이에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장주로 치환시켜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굳이 두산까지 껴보겠습니다. 어때요? 22평 아래 있고 아래 있고 아래 있고 22평 위에 있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확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빠집니다. 시장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 코스피예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시총 비중이 높죠. 코스피에 차지하는. 이건 그냥 당연히 최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누가 보더라도 5%, 6%, 7%, 뭐 두 자릿수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들만 보자고요. 3% 이하 빼고. 어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올랐죠. 그리고 현대로템 6% 올랐죠. 그리고 SK스퀘어도 4% 올랐죠. 그리고 SK도 7% 올랐습니다. 그리고 LIG넥스원도 9% 올랐어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6% 올랐어요.
쭉 보면 요 정도네요. 그쵸? 그래도 한 5% 이상 여기 나와 있는 건 대형주들이니까. 자, 내용 보세요.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방산, 지주회사 어떤 부분 상법 개정, 그쵸? 그리고 LIG 넥선 방산, 그리고 미래에셋 그룹의 지주회사 어디예요? 미래에셋 증권, 그쵸? 상법 개정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지금 인정해 주는 모멘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 그걸로 인해서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넘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가는 거 3,300 몇 정도 되죠. 여긴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5,000포인트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선반영 되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빼고요. 여기서 같은 동일한 기간 내에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요. 순환매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언급을 해요. 소통방에서. 영상으로 찍고 올리는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선 진행할 수 있죠. 주도주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요.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이 안에 있다.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 방산이 없죠. 자, 그러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방산 중에서 하나 시스템을 매매 구간을 잡고 있었다는 걸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매매 마크 내역이에요.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넣어보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언제 나왔습니까? 6월 26일이죠. 그리고 49%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언제 매수했어요? 신고가. 언제 매도했나요? 고가 확인하고 떨어지는 거 보고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방산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도주로 잡고 있었는지. 자, 내용 보세요. 6월 23일, 6월 24일. 그쵸? 주도 섹터 어때요?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 끝. 여기서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들어갔어요? 카카오그룹주. 그리고 방산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 안에서도 업종별로 너무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 저거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해서 그냥 매수만 할 수 없잖아요. 돈은 누구에게나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올라와서 빠지는 부분 확인됐으면 빼고 다음 종목 해야 되죠. 다음 종목 붙인 게 어디예요? 카카오.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매수 구간 잡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소통방에서 공유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 볼까요? 카카오페이. 딱 신고가 만들고 나니까 매수 구간 잡잖아요. 조정 구간 딱 끝나고 나서. 이거랑 상승폭이 달렸다 뿐이지 두산에너빌리티랑 뭐가 다르냐고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거 똑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이 구조 자체는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이것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특이하게 방산 쪽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이거 지우고 실제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조선주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한번 보시죠. 그리고 방산 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쵸? 뭐가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그냥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다 드리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 훨씬 많이 법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전에 녹여낼 수 있었을 때.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계속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좀 강했죠. 원전 떨어져요. 그쵸? 근데 원전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뭐가 나와요? 주도주라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주도주예요. 방산 쪽도 계속 강하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이 있어야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그럼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순환매. 근데 저는 어떤 구간에서 팔아요? 고가 찍고 빠질 때. 고가 찍고 빠질 때 다시 올라오면 매수. 이건 기간 조정. 버틸 수 있는 구간과 버틸 수 없는 구간의 차이를 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구분을 하는 걸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8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확인하고. 저는 절대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저거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주포가 뭐예요? 전혀. 비싸요? 필요 없어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잘 되는 부분들을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을 한다고요. 가격이 먼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신고가를 보고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으면 소통방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팔 구간은 지났다. 이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다. 그리고 종목 구간을 늘려야 될 때다. 그리고 종목 구간은 뭐가 나와요? 주도 섹터 안에서 해야 된다.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네이버까지 포함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카카오페이 보세요. 이제 시작이죠? 그쵸? 매수간 잡고 있습니다. 오늘 3.6% 상승했어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고 매매 한번 했고 지금 팔고 다시 샀어요. 근데 7월 1일 날 몇 프로? 188%. 188% 찍었다고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쵸? 수익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만들어진 이후, 그쵸?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싼 주식 사지 말라 그러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비싸질 때 사세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강남 올라요. 옆에 송파 올라요. 그리고 옆에 강동 올라갈 만하면 규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동 올라가려가 하다가 폼 잡다가 말고요. 송파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요. 강남 많이 올라간 거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요거 강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에서 조금 떨어지고 지지받고 반등받아갖고 또 올라요. 송파는 조금 올라갔고 원래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강동은 여기서 계속 그래요. 강남 2배 오를 때 강동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부동산 시세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강남 비싼 거 하라. 근데 빚내서라도 가. 주식시장에서 강남은 어디예요? 주도주들이라고요. 지금 주도주는 뭐예요? 원전이라고요. 그랬을 때 몇 프로 수익? 180% 수익. 얼마나 걸려요? 시세 구간만 봐서는 한 달, 2달. 준비하는 과정 한 달, 2달, 3달까지 보고 시세 구간까지 포함하면 5달. 이렇게 걸린다고요. 내가 여기 샀는데 바로 올랐어.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신고가부터 보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ABL 바이오 이런 것들 보세요. 24년도에 제가 매매 구간 계속해서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24년 7월, 8월 이렇게 준비했죠. 밑에 내려볼까요? 몇 프로 수익이에요? 8% 수익. 그리고 가다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4% 손절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다시 신고가 만들고 나서 다시 잡죠. 그런 결과 어때요? 76%까지 수익 구간 만들잖아요. 뭘 봐요? 신고가를 올라오고 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까지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아까 가격 보라 그랬죠.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 어렵죠? 올라갈만 하면 빠지고 이제 가나 싶었더니 또 조정받고 이게 진짠지 저게 진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조건 비싸게 사세요. 싸게 사지 마세요. 아까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그거예요. 저 부동산을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부동산 하면 강남이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시세를 리딩하고 물론 그 앞에 한남동 이렇게 가면 정말 엄청난 초호화 고급 빌라들이 있죠. 막 수백억씩 하는 그런 거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대 수가 막 수천 세대씩 되는 아파트를 기준해서 봤을 때 반포 엄청나잖아요. 원베일리, 원펜타스 이런 거 보세요. 신반포자이 이런 거 엄청납니다. 가격들이 일반적으로 뭐 30억, 40억씩 이건 그냥 좀 적은 평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싼 게 더 잘 올라. 왜 그럴까요? 시세를 리딩하는 쪽은 가장 중심에 모여 있다고요. 가장 비싼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60%대, 70%대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 준비 과정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7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